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MSDS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DS 발급이 지금 한 작년서부터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반드시 MSDS를 받아야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MSDS라는 거는 M은 Material, Material Safety, MSD,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안전보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다루는 또는 어떤 제품을 다루는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제품 안에는 어떤 화학물질이 있고 어떤 화학물질로 인한 그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 위험 요소를 대응해서 뭐 폭발 위험은 없는지, 운송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식의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MSDS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MSDS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도 그냥 제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아니란 상태에서 MSDS가 유통되고 그걸 인정해주는 사회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2021년부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MSDS만 인정하는 그런 정부의 이제 정책이 나오면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수출한 제품을 국내 유통을 하고자 할 때 거래처에서 MSDS를 요구하기도 하고, 포딩 회사, 이제 운송 회사에서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비행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요구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내부에 있는 것이 화학 성분이 있는 물질이다 라고 가정할 때는 MSDS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MSDS를 요구받은 업체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해서 MSDS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 MSDS를 이제 이민경 행정사가 발급 전문가가 된 배경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식약청에 이제 마스크, 치약, 또 손소독제, 생리대 뭐 이런 제품들을 이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각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구성 원료, 그랬을 때 그 구성 원료에 반드시 MSDS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MSDS를 못 구해 갖고 서류 제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MSDS를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또는 MSDS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갖고 이제 구글 사이트에서 폭풍 서치를 하다 보니까 MSDS를 발급받는 요령도 알게 됐고, 또 그렇게 제출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발급받아서 첨부해서 식약청에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MSDS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가 이제 익숙한 노하우를 쌓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MSDS를 발급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MSDS 발급이라는 한 가지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MSDS를 간소화하게 발급을 하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꽉 채워서 발급을 하느냐, 또는 본인들이 이제 그 비용 부담이 커서 내가 발급을 스스로 받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셀프 매뉴얼을 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이용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민경 행정사는 많은 아이템을 다룸에 있어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나눠서 팔기도 하고, 융합해서 팔기도 하고, 매뉴얼만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이제 다양해서 소비자의 니드에 따라서, 의뢰인의 니드에 따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행을
자사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국비지원 훈련기관이라는 등록을 할 때도 뭐 행정지원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 현장 실사 준비하는 거, 훈련 과정을 짜는 거, 이런 걸 각각 분리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전체를 의뢰받기도 하고 있고,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도 운영 계획서만 팔기도 하고, 운영 예산서만 팔기도 하고, PPT만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장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한 제품이지만 그 한 아이템에 대해서 대행을 맡거나 판매하는 유형이 아주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MSDS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봅니다. MSDS를 요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라는 걸 여쭤봐요. 이유는 그 요구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걸 간소하게 발급을 할 것인지,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 없이 작성을 해드릴 건지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하나 진행하는 경우가 화약 제품인데 해외 연구소에다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한 MSDS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뭐 비행기에 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박에 그러기 탑재하기 위해서, 또 우체국에 발송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이제 상단에 있는 MSDS, 그리고 3번에 있는 컴포지션, 구성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 정도만 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한 MSDS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차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하는 기관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서 상세 내용을 검토할 능력이 있는 곳은 상세한 MSDS를 발급받기를 권하고, 또 단지 그냥 일회성으로 해외에 그냥 운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엔 단순한 거, 간소한 거를 발급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하트빗이라고 해서 굉장히 요새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 제품의 회사는 78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MSDS의 발급 문서만도 79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발급해드리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 액수의 그 대행비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는 염료, 이제 화랑에 이제 염료를 판매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 프로급 그 화가들이 사가는 염료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몇백만 원 이상의 그 대행비를 해서 아주 상세한 MSDS 발급을 요청한 사례도 있고, 또 배터리와 관련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화약에 대한 것도 그렇게 상세한 MSDS를 요구하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MSDS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죠. 그래서 여기에다 반드시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를 기재하고, 이제 우리가 이 MSDS를 발급한 주체라는 걸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발급의 이유 중에 1번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위험성에 대한 거, 3번은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그래서 이제 MSDS를 그냥 받고 네, 그리고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는다든가 비행기에 승선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3번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또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또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또 12번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번째 폐기 시 주의사항, 14번째 운송에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15번째 법적 규제 현황, 16번째 그 밖의 참고사항. 이런 것들이 한 제품의
MSDS에 다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적어도 한 8페이지 이상의 MSDS가 발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세 내용과 간소 내용의 차이는 어느 거냐면, 이 중에서 이제 유해성, 위험성, 또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세한 내용인 경우는 그 제품의 구성 성분의 가지수에 따라서 그 가지수만큼 내용이 디테일해지고 그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제출 눈 감고 MSDS 구성 성분 이것만 보는 회사에는 구태여 그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할 필요 없이 1번에 이제 회사명, 또 상단에 MSDS, 3번에 이제 구성 성분 이 정도 보고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폭발 화재 시 대처 방안 이런 게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이제 빨간색 경고 마크가 그러니까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간편하게 수신해서 접수하는 기관에서는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DS를 발급을 할 때는 과연 이제 그걸 접수하는 데가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서 상세한 것을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상세한 MSDS를 발급받냐 하면은 연구소에서 접수를 할 때, 또 이 제품이 아주 장기적으로 많이 판매가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판매될지 모르는 경우, 또 연구소도 그렇고, 하여튼 그 문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전문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 MSDS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한 회사가 방향제구나. 방향제인데 아주 구성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행비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정도죠. 그러니까 상세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 결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러고서는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 며칠이 경과된 후 담당 직원이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가요 한 가지만, 이제 제품이 여러 가지니까 한 가지만 의뢰를 하고, 그 한 가지 의뢰한 거에 대해서 진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사이트 프로그램과 또 매뉴얼 같은 것만 구입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MSDS의 매뉴얼은 이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MSDS 발급을 과 관련한 아이템이 3가지 유형으로 된 겁니다. 간소한 발급, 또 상세 발급, 그 다음에 발급 요령에 대한 매뉴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관 어떤 그 화학을 베이스로 한 제품을 제조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고 유통하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MSDS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는 MSDS를 비롯해서 식약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그 이공대 출신이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MSDS, 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1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MSDS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신 분을 언제고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신뢰받는 MSDS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DS를 발급하는 건 한글본이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발급받은 그 회사의 명칭을 검색을 했을 때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MSDS를 발급해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